안녕하세요. 5분 트윗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은 홍콩 자유 존중해야 홍콩 보안법 반대라는 기사가 좀 아까 이제 떴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여러 측면의 이런 갈등들이 뭐 세계 경제나 특히 그 중국이 속해 있는 이머징 마켓의 우리 시장에도 이슈마다 적절하게 뭐 여러 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생산 공장으로서 뭐 중국의 역할이 지금 뭐 너무 커졌다. 그리고 미국의 안보까지 뭐 영향을 끼친다. 뭐 이런 생각에는 미국의 뭐 공화당, 민주당, 공이 똑같은 뭐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가뜩이나 대선에서 폭스뉴스에서 바이든 후보가 한 8% 정도 우세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러한 정치 이슈, 안보와 보안이 관련된 이런 이슈를 좀 터뜨려서 국민들이 한 방향을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정치적인 시도가 올해 그 11월 3일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트럼프의 측근에서 중국 대리기에 여러 이슈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홍콩 보안법 제정을 뭐 추진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이제 그 얼마 전에 폼페이오가 중국은 뭐 독재주의자다, 뭐 트럼프는 중국은 얼간이고 무능하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방식이 상당히 무능해서 이게 뭐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뭐 경제적인 어떤 손상 이외에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엄청나다.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왜 그 중국이 홍콩 보안법 제정을 이제 와서 추진을 하느냐의 문제가 뭐 새로 뭐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EU를 포함해서 EU도 지금 미국의 이런 상황에 지금 공조를 취하고, 중국이 갈수록 뭐 설 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소비의 어떤 캐파가 되기 때문에 독자 노선을 가지고 중국이 자국부터 일단 부강을 이루고, 그거를 좀 그 위안화도 좀 안정을 하고 이러면서 다른 국가에도 이런 것들을 확대 발전을 하겠다, 뭐 이런 포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트럼프의 재선에 뭐 결코 유리한 게 없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뭐 중국 때리기에 나선 듯합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민주적인 논의와 주요 이익의 관계자들의 협의, 홍콩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존중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상황을 면밀히 뭐 지켜볼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이제 부실을 제공한 게 전인대 개막식에서 홍콩 보안법 초안이 소개되고,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뭐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뭐 테러리즘 활동 등을 처벌하고 홍콩 시민을 대상으로 국가안보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단은 그 지난해 뭐 범죄인 뭐 인도법 반대 시위와 같은 홍콩의 혼란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중국 지도부의 강경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여간 이 건이 중국을 대선의 어떤 정책으로 뭐 중국 때리기에 지금 뻔수 없나 이렇게 상황을 보고 있는데, 오히려 그 트럼프 측근에 중국 때리기에 불 붙이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영향으로 지금 미중 간의 관계가 빠르게 악화되면서 달러 가치가 뭐 상승을 하고, 이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하면 이머징 통화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구조고요. 위안화가 지금 약세로 지금 지속이 되면서 글로벌 이제 그 이머징 마켓의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나서 미국 국채 가격이 상승을 하고, 반면에 이제 신흥국 통화는 뭐 약세로 전환되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 시장도 뭐 하락을 많이 했고, 코스피 코스닥 뭐 공이 코스피가 한 1970, 코스닥이 708, 한 1%대 뭐 하락을 했고, 어제 그 상해 증시도 관련 이슈로 1.9%대 일단 하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오늘 아침에 끝난 뉴욕 증시는 일부 혼조를 보였었고요. 나스닥 지수가 그래도 9,324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빅스 지수는 여전히 양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50이 넘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30대 초로 상당히 안정이 돼 있어서 시장의 뭐 변동성은 많이 축소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유럽 증시는 일부 뭐 닥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이제 주요 종목 보면 엔비디아 반도체 시스템 기업에서 상승을 많이 했고, 대신에 테슬라는 소폭 조정을 보였습니다.
연일 그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페이스북은 뭐 강하네요. 뭐 234달러, 235달러까지. 그래서 뭐 어제는 그 아마존닷컴이 한 0.4% 정도 하락을 했지만 페이스북과 아마존이 이끄는 사상 최고치 갱신이 유지되고 있고, 애플도 318달러 뭐 상승을 시현을 했고, AMD 반도체 장비 이런 쪽도 지금 강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뭐 중국인데 요것도 이제 뭐 미국 그 연기금에서 중국 쪽에 뭐 투자하는 것을 뭐 제한을 하겠다, 뭐 이런 그 법률 통과 뭐 소식도 있고 해서 일단은 중국 쪽에 특히 이머징 마켓의 자금들이 일부 회수가 되면서 일부 그 국채적으로 자금이 몰린 듯한 뭐 그런 분위기고요. 금하고 뭐 은은 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제일 강한 게 일단 금을 볼게요. 이게 뭐 계속 아래 꼬리 이후에 양봉과 양봉. 그래서 상품 시장의 대장은 일단 뭐 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은 가격도 뭐 상당히 추세가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바닥에서 아래 굴리 난 다음에 양봉과 잠대 양봉이 나온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장에 뭐 금, 은 이쪽이 투자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두 가격,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어떤 그 제품을 대두를 많이 수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뭐 별로 온 게 없죠. 미국 중국에서 대두라든가 뭐 농산품에 대해서 소비를 많이 안 한다는 뭐 그런 반증일 수도 있고요. 지금 그 외환 원달러 환율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240원을 일단 뭐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머징 마켓, 그 다음에 중국과 우리나라 화폐와의 어떤 프락시 효과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뭐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월요일 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또 문제가 일단 생길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러한 상승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이게 이제 뭐 중국 위안화가 달러 강세로 약세를 보이면 우리나라 화폐도 동조하면서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뭐 이런 경향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달러 대 위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추세적으로 지금 상승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7.13을 지금 돌파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중국에서는 뭐 이 고점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7.18이 고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18 안에서 나름대로 고점은 뭐 지지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일부는 이게 이제 7.18, 18 인근에 오르면 이제 숏 포지션을 중국 정부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위안화가 상방은 제한적이고 강세로 일부 돌아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일부 그 우리나라도 환율이 고점을 뚫는 것보다는 1150원 이내에서 어떤 단국의 개입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원화가 다음 주에는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일부 할 수 있겠습니다. 요새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이면서 CNBC에서는 근소하게 뭐 트럼프가 앞서는 걸로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이제 폭스뉴스에서는 트럼프가 큰 격차로 한 8% 정도 격차로 바이든이 승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폭스뉴스를 보고 있다가 트럼프가 이거 보면 이제 호프 로저 A, 폭스뉴스 뭐 창사자인 것 같아요. 이미 고인이 된 것 같고, 호프 로저 A가 내려다보고 있다. 그가 만든 그 작품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폭스뉴스는 CNBC 조사 결과를 믿지 않느냐, 그리고 아래 부분에서는 폭스뉴스는 이러한 그 거짓 여론조사 기관을 즉시 해고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뭐 경로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뭐 계속 그 선거 아무래도 뭐 여론조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뭐 그런 상황이고,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의 정책 등도 뭐 상당히 변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실제 이루어지고 대선 전까지 뭐 지속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23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인데 자기는 이제 프레지던트 트럼프가 펜실베니아 접전 지역에서 조 바이든을 50.2%대 45.5% 이기는 걸로 결과가 나왔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게 그 지난 조사에서는 한 4.7% 정도 지난번보다 이제 높게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뭐 공화당 내에서 그의 지지율이 뭐 96%를 넘었다, 이런 이야기고, 아무래도 그 상당히 뭐 예민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인데, 이거 뭐 조 바이든 후보가 지금 뭐 고민에 빠져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15개 접전 지역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뭐 이기는 걸로 나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콜로라도, 플로리다, 조지아, 메인, 미시건, 미네소타, 네바다, 뉴햄프셔,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및 위스콘신에서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나왔다. 요건 이제 뭐 5월 7일에서 10일까지 등록된 유권자 1,001명을 포함해서 1,112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국가 표본 중에서 실시가 됐고, 전체 설문조사에서 3.7%포인트 오차가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 트럼프가 50%에서 46%로 독립된 주에서 약간의 우위를 점했고, 바이든은 여성에게 좀 우월하고 유색인 쪽에 뭐 바이든이 좀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고, 트럼프는 이제 백인들 사이에서 다소 우세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더 힐에서 지금 보도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아까 그 내용을 제가 한번 그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그 폭스뉴스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결과가 뭐 그게 크게 안 좋게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폭스뉴스는 그들의 가짜 여론조사 요원을 해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폭스뉴스의 로저 A 창업자가 지금 이미 고인이 됐는데, 이제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그가 창사한 폭스뉴스가 지금 이렇게 개판이다, 뭐 이런 의미로 지금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폭스뉴스가 뉴스에서 이제 전국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에게 8포인트 뒤진다 뭐 이런 발표를 했었어요. 아까 이제 CNBC 보도한 내용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고, 요건 이제 전국 유권자 1207명 대상으로 해서 17일에서 20일 실시한 조사에 응답자의 48%가 바이든을 지지했고, 트럼프는 이제 40%에 거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건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처를 누가 더 적합한지에 대한 질문에서 바이든 전 후보가 한 9% 정도 앞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거짓 뉴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트럼프에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본인이 더 적합하도록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뭐 그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CNBC 지난번에 이제 그 아까 내용 중에 CNBC 보도 내용에 의하면 트럼프가 바이든을 한 2% 정도 앞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CNBC는 띄우기하고 폭스는 이제 두들기기를 해서 그가 이제 뭐 그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파우치 박사고요. 미국의 이제 그 전염병 관리 이제 최고 책임자로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우치 보이스, cautious optimism.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낙관적으로 뭐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CNBC 인터뷰에서 파우치가 지금 전 세계 백신과 관련해서 후보 물질이 열심히 개발되고 있고, 그러니까 모데나에서 어떤 그 백신이 최초의 어떤 백신에 대한 시도가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리고 조만간 이제 더 많은 이러한 백신 후보 물질들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제 옛날에 그 전염병 관리 미국 책임자는 올해 말까지 코비드19 백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데 뭐 자신감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백신에 대한 부분은 다소 뭐 희망적으로 전개가 돼서 올해 말까지 뭐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면 2차 이런 그 코비드19 이런 파동이 전 세계에 전에처럼 실물 경제라든가 전 세계 문화, 그다음에 생활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엔비디아라고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반도체 시스템에 관한 기업인데, 이렇게 어렵고 기업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주당 16센트의 배당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반도체 시스템, 포스트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미국의 이 빅테크 기업, 그러니까 뭐 아마존이나 뭐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향후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이끌 수 있는 기업일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언뜻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미국에서 그 세일 오일 그 시추공이 한 21개 정도 지금 감소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개에서 237개로 이러한 시추공이 감소를 하면서 어떤 그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국제 유가, 그 다음에 국제 원유의 어떤 공급이 줄어들어서 어떤 그 상대적으로
가격의 하락 전망이 별로 없을 것이다. 앞으로 국제유가는 상승 트렌드를 유지할 것이다라는데 긍정적인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어떤 무역 갈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 중국 회사 24개 중국 회사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인 중국의 군사 불기와 관련된 24개 중국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했다, 이런 기사거든요. 이게 이제 트럼프 재선 선거까지 한 6개월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라서 이러한 그 중국 때리기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책임론과 그 다음에 홍콩에서 발의된 그런 보안법 같은 그런 조항들이 지속적으로 때리기에 대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의 어떤 백신 개발이 올해 말까지 일단 가능하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러한 긍정적인 그런 임상 결과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달러 강세하고 그 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 갈등과 대선 전에 트럼프의 어떤 전략적인 그런 행보들에 상당히 무감각했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해결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시장의 영향은 거의 주지 않는 그런 느낌이고요. 대신에 미중 간의 갈등의 문제가 그 선거 대선 전에 어떤 카드로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이머징 마켓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데,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미중 갈등들이 중국에 대해서 많이 두들겨도 어떤 금융시장이나 이머징 마켓에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자꾸 이제 여러 번 매를 맞으면 이제 골병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면 주말에 위안화가 가치가 떨어졌고, 거기하고 연동된 우리나라 가치도 떨어지고 달러만 강세를 유지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나스닥은 거의 신고가 인근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의 페이스북,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기업이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이제 리스크가, 이머징 마켓에 리스크가 일 수 있는 게 이제 뭐냐면, 달러 강세로 대변되는 이머징 마켓에 어떤 디프레이션이 좀 우려될 수 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달러로 글로벌 자본들이 이머징 마켓으로의 어떤 자금 철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나마 이머징 마켓 중에 우리나라 정도는 좀 많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아마존과 페이스북 같은 그런 종목들, 아까 엔비디아처럼 배당을 시행을 하는 그런 기업도 있거든요.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들, 그런 종목들의 시장에 관심이 쏠릴 수가 있고요.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의 정책 방향이 중국 때리기는 그게 좋은 카드가 지금 되고 있고, 중국에서 다행히 그동안 반응을 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중국도 적절하게 위안화 가치를 지켜야 되는 그런 책임성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인민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시중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한 어떤 그 전략들도 위안화의 안정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요일인데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감사합니다.